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날렵했던 몸이 둔해지고 한 번 들으며 오래 기억할 수 있었던 머리는 점점 가벼운 약속조차 까먹게 됩니다. 예전엔 익숙했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고 방금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쇠퇴하는 것일까요? 나이가 많아지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고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의 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1986년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는 노화와 알츠하이머에 관한 수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75세 이상의 가톨릭 수녀 678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식습관과 생활 패턴이 일정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연구진은 이들이 치매에 걸리는 원인이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정신적, 사회적 요인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보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녀들의 사후 뇌를 검사했을 때 일부 수녀들은 심각한 뇌 손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손상이 있다면 분명 생전에 치매 증상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장애,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이 나타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녀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며 활기찬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연구진은 수녀들의 생활 방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와 열정이었습니다. 이 수녀들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끊임없이 사고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녀는 80세가 넘어서도 외국어 공부를 하며 하루 한 문장씩 새로운 단어를 익혔고 어떤 수녀는 매일 일기를 써서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또 어떤 수녀는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서 먼 곳에 있는 후배들에게 보내며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누군가는 공동체 속에서 강의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신경 생성과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는 강력한 자극제였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배우고 자극을 받을 때 새롭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신경 생성이란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신경 가소성이란 기존의 신경망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뇌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활발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녀들은 바로 그 사실을 몸소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배우는 것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도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삶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십시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취미를 가져보십시오. 요리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써보십시오. 하루 한 문장씩 새로운 것을 익혀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학습할 때 우리의 뇌는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며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고립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뇌는 빠르게 쇠퇴합니다.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며 뇌를 움직이게 됩니다. 셋째,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단순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사용하십시오. 뇌는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활발할수록 뇌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넷째,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수녀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삶은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속됩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 와서 뭘 하겠어? 내가 뭘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나는 그냥 이렇게 늙어가겠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린 적은 없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움직이고, 소통하고, 도전하십시오.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배움을 시작하고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치매를 이기는 열정의 힘입니다.